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지역에 소나기 예보돼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사흘간 10에서 60mm인데요. 오늘부터 이틀간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또 교통안전에도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강수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는데요. 처서 이후 전보단 비교적 기온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횡성, 평창, 영월 30도, 원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25억 원을 추가 편성해 원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어떤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이달부터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8월 2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에 강원 지역 5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통 분야의 강릉시 한소리 전통예술단과 연극 분야에는 삼척시 극단 예실, 정선군 극단 산, 춘천시 그룹 난장과 사회적 협동조합 무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전국 42개 단체에 160여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강원도 원주시 불온면 자작곡의 정상 부근에서 33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승용차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행 중이던 차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23일까지 올여름 수상안전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여름 27명보다 59% 감소한 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현재까지 온열 질환자는 140명으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물놀이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하고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 요원을 개장 전인 5월 중순부터 배치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25억 원 증가한 1조 9,233억 원 규모의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자세한 예산안 내용을 원주시청 기획예산과 권성혁 예산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주시가 기정 예산보다 4.48% 증가한 825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원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 텐데요. 이번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두셨을까요? 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현재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에 투입될 예정일까요? 네, 주요 사업을 소개해드리면 민속풍물시장 시설 개선 4억 원, 우산천 골목형 상점과 주말 야시장 1억 4천만 원, 타시도 이전 기업 지원 35억 원,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내수면 생태관 신축에 대해 8억 원, 금빛 또아리굴 주차장 조성 10억 원, 반공역 공원 조성 8억 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주에 와서 그래도 들어봤던 유명한 곳들인 것 같습니다. 반공역에도 가봤거든요. 네, 여기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금빛 또아리굴 주차장 조성, 그리고 우산천 골목형 상점과 주말 야시장, 또 민속 풍물시장 시설 개선, 그리고 타시도 이전 기업 지원 등등에 이제 투입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타시도 이전 기업 지원 사업에 이제 35억 원으로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시도에서 그럼 원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네. 타시도 이전 기업 지원 사업은 원주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는 도비 17억 5,200만 원, 시비 17억 5,2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전 기업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와 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건설 비용, 필요 기계 장비 구매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토지 매입비와 건설 비용, 또 일부 기계 장비 네네. 구매 비용이 지원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찬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또 앞서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금빛 또아리굴 조성 사업,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해주셨는데, 준공 예정은 언제쯤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금빛 또아리굴 조성 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일단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공사비 일부가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고요. 올해 9월 착공하여 2025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 달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내년 말쯤에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 강화를 위해서는 또 어떤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어린이 가족 체험형 복합미술관 건립 9억 원, 우럽 바우골 방울꽃 어린이공원 정비에 2억 원, 동북권 체육시설 조성 20억 원, 태장 복합체육센터 건립 100억 원, 원주천 르네상스 조성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장 복합체육센터, 또 원주천 르네상스 조성, 또 어린이 가족 체험형 복합미술관 건립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럽 바우골 방울꽃 어린이공원, 이게 다 다른 각각입니다. 각각의 네. 어린이 공원 이름인 거죠.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제가 또 이렇게 원주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네, 네. 또 모쪼록 예정하신 대로 잘 편성을 해주시고요. 네. 복지체계 구축과 시민 안전 도모를 위해서는 어떤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나요? 네. 빈틈없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동수당 지원 1억 7천만 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2억 4천만 원, 자활 근로사업 6억 3천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7억 3천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2억 3천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5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4억 4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2억 5천만 원, 샘마루초, 섬강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3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4억 원, 제설작업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좀 청취자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서 다시 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 아동, 저소득, 그리고 노인, 장애인 관련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걸 설명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세수 부족과 재정 악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된 주요 요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서 2025년도 지방교부세는 2022년 대비 874억 원, 2023년 대비 23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네.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진 사업을 점검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민 불편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이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시에도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부담금,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등 필수 편성 사업 외에는 준공 시기가 도래한 마무리 사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사업, 2월 및 불용 없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끝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원주시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1조 9,233억 원을 편성해서 825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네. 네, 끝으로 이번 추경안이 원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이 예산 집행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아울러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산은 편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집행입니다. 그렇죠. 네네.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어렵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동시에 2월 및 불용 예산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협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만족을 제일 중점으로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원강수 시장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 속에서도 효율적 재정 운영과 민생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추경 재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는데요.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기획예산과 권성혁 예산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5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이달부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부터 원주시가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가 이달부터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일상 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돌보며 또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등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주로 식사나 영양관리, 재가돌봄 등 기본 서비스를 비롯해 심리 지원이나 병원 동행, 주거환경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생활보장과 서동민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존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층과 가족 돌봄으로 인하여 학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삭지대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재가돌봄 가사 서비스로 이루어진 기본 서비스와 원주시 지역의 수요 및 여건을 반영해 제공하는 병원 동행, 심리지원, 주거환경 안전관리 등 특화 서비스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동시에 1개에서 3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 6개월간 이용이 가능하고 주거환경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5회까지 재판정이 가능하여 총 3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 상한 기준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일상 돌봄 서비스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질병, 부상,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할 만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데요. 네. 질병, 부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가돌봄 또는 가사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 또 병원 이동 동행과 병원 수납 등을 지원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 심리, 병원 동행 서비스, 또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겐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간단한 가전제품과 전등 등을 수리하고 또 교체해주고 또 전기가스, 보일러, 누수 등 안전 점검을 지원해주는 주거환경 안전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아주 골고루 잘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일상돌봄 서비스 어떻게 신청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은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시 돌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돌봄 가족의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고 원주시에 등록된 일상돌봄 제공기관 중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연락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아 볼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으로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세에서 64세 이하의 청, 중, 장년과 또 질병, 부상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고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로 할 수 있는데요. 이어서 원주시 생활보장과 서동민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상돌봄 서비스는 신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외에도 자립준비 청년,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들을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팬데믹 기간은 청년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고금리 등으로 청년들이 바라보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져갔지만 이번 생활 밀착형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조금이나마 청년들이 걱정 없이 일하고 또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청년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는 사회 서비스 고도화에 발맞춰 특화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공급자 중심 개별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주시는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도움이 필요했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현재 상시 접수 중이라고 하니까요. 필요한 혜택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 전체 면적의 30%가 강력한 환경 규제에 묶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원주 전체 면적의 30%가 강력한 환경 규제로 꼽히는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묶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미명하에 제대로 된 공장조차 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한강유역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묶인 곳은 문마급과 호저면 만종리, 지정면 보통 가곡 안창리, 불온면 흥호 노림리, 귀래면 귀래리, 흥원면 판부면 서곡리 등 7개 읍면으로 면적은 260.3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문제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28km 떨어진 북한강 상류의 춘천과 홍천은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54km 이격된 남한강 상류의 원주시가 지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에서 고작 2km 떨어진 충북 충주조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강원특별법의 특례로 담아 해결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환경부 반대로 3차 개정안까지 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게 이제 수치상으로만 봐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따로 없나요? 네, 이 같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가 정치권 차원에서 해결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원주갑 박정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나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한 데 이어 최근 취임한 김원섭 장관을 만나 방향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시도 의원들도 지정 해제 필요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또 국내 수처리 시설이 고도화되는 등 기술력이 향상된 상황에서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태 상황이라며 특정 지역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규제를 걷어내는데 환경부 등 정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원제 전체 면적의 30%가 강력한 환경 규제에 묶여 있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영월 소식 살펴봅니다. 영월에서는 정수장 옆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다고요? 네. 영월 한반도면 쌍용 후탄 신천리 주민들이 쌍용 정수장 인근에 조성을 추진 중인 의료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영월 한반도면 쌍용 후탄 신천리 주민협의회와 충북 제천 송악면 자치회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송악면 장곡리에 조성을 추진 중인 의료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설치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주민협의회는 A 환경업체의 의료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예정지는 영월 한반도면 쌍용리 등 주변 2천여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인 쌍용 정수장과 불과 50m 떨어져 있어 주민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환경 오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쌍용 취수장과 제천 장곡 취수장으로부터의 거리도 1.3km에 불과해 주변 환경 영향 등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은 독성과 잔류성, 생물 농축성 등을 지닌 잔류성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인데다 방지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허용 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조진덕 쌍용지역 주민협의회장은 해당 업체의 사업 예정지 인접 부지는 재해나 사고의 안전성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공공정수 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고 위험 증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부적합 처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의료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 등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환경은 지난달 25일 원주지방환경청에 하루 48톤의 의료 폐기물을 소각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북 제천 송악면 장곡리 일원 5,713제곱미터에 조성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영월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끝으로 평창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의 사계절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요? 네, 평창군과 2018 평창기념재단이 올림픽 경기장 시설 유산 사업을 본격화하며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플레이 윈터 스키점프 어드벤처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재단과 강원개발공사, 대한스키 스노보드협회, 스키점프 2.0 스포츠클럽이 공동 개최한 투어 체험사로 참가자 500명 모집이 하루 만에 마감될 만큼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군과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은 글로벌 기업 레드불과 함께 오는 9월 21일 평창 스키점프 센터에서 최대 38도 경사의 스키점프대를 역주행하는 이색 스포츠 레드불 400 평창도 개최합니다. 이는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평창에서 개최된 이후 5년 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시설을 사계절 활용하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스노보드 월드컵,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세계 휠체어 컬링 선수권, 스켈레톤 대륙간컵, 루치 아시아 선수권 등 국제 동계 메이저 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레거시 공간인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도 평창올림픽 성화와 개회식에 활용된 인면조, 선수들이 기증한 장비, 올림픽 개회식과 하이라이트 장면들도 영상으로 재현해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원주 전체 면적의 30%가 환경 규제에 묶여 있다는 소식과 또 영월 정수장 옆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소식, 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